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어떻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청원으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 네.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 한 건.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네.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라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뭐 깡패, 조폭, 뭐 행패, 뭐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 이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아, 그 범죄와의 전쟁 그거 살아있네. 네.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하는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한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입장을 대입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 큰 틀에서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 이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 적폐거든요. 그동안 KBS,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세관에서 물건 빼돌리고 뇌물 받다가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깡패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모든 범죄의 가장 머리에는 뿌리에는 국정원이 있어요.
그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그 안기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슬롯머신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액션씬,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만 보면 그 부패한 공무원이 깡패와 결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국가기관 안기부가 있었는데 홍준표는 그거는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노조나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만큼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어떤 조직을 친위대로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을 자기가 아는 형태로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매수해가지고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법대로 원칙대로 되도록 가장 그 각 구성원들의 권리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어떤 장악 형태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야당의 이 행태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뭐 박근혜 네.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생각은 이 70년 전에 나왔던 책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이중사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됐는데 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를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한다. 역사는 구성원이 기억하는 대로일 뿐 객관적인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정부의 편의대로 역사는 다시 쓰면 그만이다.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발췌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네.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약간 이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 나와요? 네. 1984에 나와요. 오.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이중사고 저도 1984 그거를 보면서 MB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예. 왜냐면은 이런 거죠. 4대강 사업 있잖아요. MB가 후보 시절에 대운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운하로 해서 너무 역풍이 크게 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데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보통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었죠. MB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 우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사고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쵸.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갖는 시간이라던가 배포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예. 파급 효과가 느리고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걸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왜곡된 역사와 가짜뉴스 이거 우리 저번 대선 때 엄청 많이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완전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뭐 문재인을 이렇게 깡패니 무슨 조폭이니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가 지금 딱 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개발되고 특히 한국처럼 검색 기능이 굉장히 약한 나라, 약한 환경. 네.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형식만 검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 검색되는 내용 자체는 검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작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유통되는 이런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래서 일베 같은 환경에서 일베 스스로의 논리가 계속 개발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맞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중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트위터리안이 있네요. 더블싱크 이중사고에서요. 한 번에 두 가지 신념을 믿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 거짓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그 거짓말을 믿는 것. 이게 이중사고라고 하는 거래네요. 그걸 고의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천재인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류의 어떤 그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중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 순간에 가장 유리하고 그 손쉬운 걸 선택하다 보면 장기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이중사고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단편적으로는 항상 그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봐요.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일 요량으로 그렇게 일부러 발언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서 안철수가 박성진을 까는 것 중에서 한 네. 이야기가 있어요. 뭐 본인이 지금 박성진을 뭐 맹비난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합니다. 지구 나이 6천년이라고 하는 분, 5월 광주를 광주 사태라고 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토론회에 초청하는 과정에 개입된 분, 유신을 찬양하고는 잘 몰랐다고 하는 분, 이런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올리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안철수가요? 네. 설마 근데 이중사고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15일에 안철수가 이런 트윗을 합니다. 광복 68년, 건국 65주년입니다.